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일요일 대구시 군위군을 방문한 강기정 시장이 무안군과 전남도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올해가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전남도는 광주시가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가지고 나와야 통합 이전에 적극 나설 수 있다며 공을 광주시에 돌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해법을 찾기 위해 대구시 군위군을 방문한 강기정 광주시장. 짧은 방문 일정에서 강 시장은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군위군과 의성군이 지역 소멸의 대안으로 서로 유치하겠다고 나선 모습이 이전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광주시와는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올해가 골든타임인 것도 확인했다며 곧 열릴 예정인 3자 회담에서 전남도와 무안군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안에 무안 통합공항을 확정하면 고속도로와 고속철이 있기 때문에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대구 경북 신공항보다 개항 시기가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단을 통해서 시도민과 군민들과 본격적인 대화를 이루어가서 호남의 관문을 열었으면 합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 경제계도 공항 통합 이전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전국 5위 규모의 항공과 이용객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도 지자체 간 갈등과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무안으로의 통합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 발전을 위해 무안 통합 이전을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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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과 광주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전남도는 광주시가 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며 공을 광주시로 돌렸습니다. 지역민 지원사항 조례 제정, 이전 대상 지역 특례 문제를 포함해 무안군민에게 어필할 특별법 개정 노력이 있어야 전남도가 적극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안군에는 무조건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에 만나기로 약속한 새 자치단체장이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심을 질주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각종 사고도 그만큼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광주 봉선동에서는 헬멧을 쓰지 않은 채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가던 남성들이 버스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 이면도로에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지나갑니다. 킥보드에는 2명이 타고 있는데 헬멧 같은 안전장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가로질러 가는 버스와 킥보드가 충돌합니다. 이곳에서 킥보드를 타고 오던 남성 2명은 1차선에서 직진하던 통근버스와 이곳 교차로에서 부딪혔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5시 35분쯤 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버스와 킥보드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디 건물 하나 들어박은 줄 알았어 나는. 그래서 나온 거예요. 킥보드 넘어지고 사람 떨어지고. 이 사고로 앞에 타고 있던 20대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다음 달 제대를 앞두고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습니다. 뒤에 타고 있던 20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누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고 우선권이 있는지, 사고 직전 멈춘 흔적은 있는지 등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경우에는 자동차와는 다르게 범퍼라든지 에어백이라든지 그런 안정장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안전은 최소의 장치라고 생각하시고. 경찰은 또 숨진 킥보드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통근버스 운전자의 과속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가난해서 못 배우고 몰라서 못 배웠던 지난 세월은 있고 늦은 나이에 학업에 뛰어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광주 청춘학교 어르신들인데요. 배우지 못한 서름을 떨쳐내기 위해 삼복더위도 잊은 채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어르신들을 이재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혈액형 수업이 한창인 중학교 3학년 과학 시간. 선생님의 설명에 맞춰 대답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남다릅니다. 어떤 종류의 혈액형이 나오는 걸 알려면 몇 명은 나가야 된다고? 20명. 모두 배움에 목말랐던 어르신들입니다. 여기 오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선생님도 다 좋고 이렇게 좋네요. 가난해서 못 배우고 몰라서 못 배웠던 지난 세월. 교복을 입은 또래 친구들이 한없이 부러웠던 어르신들은 학교를 포기한 채 일찌감치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배움과 멀어진 인생의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부족한 학력에 자신감은 줄어들었고 줄어든 자신감만큼 배움에 대한 갈망은 커졌습니다. 솜씨가 있어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도 학원을 못 갔어요. 공부를 못 해놔서 이렇게 자로 재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한이 맺혔어요. 이야기하려면 눈물이 나오네요. 중학교 졸업장이 수여되는 광주 청춘학교에서 피지땀을 흘리시는 어르신은 모두 50여 명. 학교에 다니면서 잃어버린 자아를 찾게 됐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배우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즐겁고 모르는 거 하나하나 배울 때 당당해지고 내 자신이 떳떳하고 자신감이 생겨 무엇보다도 안다는 게. 자신들의 삶을 포기한 채 누군가를 위한 희생만 강요당했던 어르신들. 진정한 자아를 찾아 새로운 항해에 나서는 멋진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지금이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제는 교도소로 운영하지 않는 옛 장흥교도소를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와 드라마 등의 촬영지로 입소문이 났기 때문인데요. 5년 만에 70편 가까이 촬영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의 치밀하게 준비된 복수극으로 인기를 끌었던 유명 드라마 더 글로리. 주인공들이 교도소 정문에서 만나는 마지막 장면은 옛 장흥교도소에서 촬영됐습니다. 1975년 준공된 장흥교도소는 지난 2015년 부지가 옮겨지면서 장흥군이 매입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 현재까지 70편에 가까운 영화와 드라마 등 촬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해 1,400만 원 수준이던 수입이 누적 18억 원에 달할 만큼 대간 수입은 크게 늘었고 한 번 촬영을 할 때 최대 70일까지 60에서 150명의 인원이 장흥을 방문하면서 식당과 숙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인기의 비결은 바로 전국 유일의 실물 교도소라는 점. 장흥군이 교도소 부지 매입 이후 건물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현실감 있는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개방되어 있는 실물 교도소로서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영화, 드라마 촬영할 때 가장 디테일하게 현실감 있게 찍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흥군은 이를 계기로 영화 산업을 확대하고 문화관광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도소 숙박 체험이 가능한 숙소를 조성하고 경찰서 등 촬영 세트장과 미술 전시장 등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겁니다. 교도소에 대한 특별한 체험이 가능한 프리즌 호텔 사업을 조성을 추진하여 앞으로 옛 장흥교도소가 장흥군의 문화예술 관광의 총체적인 집합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은 장흥교도소 리모델링을 마친 뒤 오는 10월 일반에 공개할 예정. 장흥군과 전남관광재단은 장흥교도소와 순천 드라마 촬영장 등을 잇는 전국 최초의 남도 영화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최근 여수산단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3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온몸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연탄을 취급하는 이 공장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친 노동자는 방화복조차 입지 못한 상태였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연탄을 취급하는 여수산단의 한 공장. 지난 20일 이 공장의 창고에서 불이 나 하청업체 노동자인 30대 박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화재 진압 뒤 집진기 확인을 위해 뚜껑을 열었고 분출된 불꽃이 박 씨를 덮쳤습니다. 박 씨는 부산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졌고 2에서 3도 화상을 진단받고 치료 중입니다. 이 공장에선 3년 전 3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하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최근 5년간 이 공장에선 3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화재는 2건입니다. 유연탄을 취급해 화재에 취약하지만 다친 노동자는 방화복 등 마땅한 보호 장비도 없이 집진기를 열다 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에게 집진기 시설 확인을 지시한 건 원청업체 직원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장 측은 방화복 미착용과 부당 업무 지시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과 한 5분에서 10분 내 일들이어서 더구나 CCTV가 없다 보니까 현장 확인을 정확하게 한 사람들이 거기 있던 같이 동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직 지금 이렇게 회의 상태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공장은 지난달 안전점검에서 여름철 석탄 관련 자연발화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화재로 여수시는 집진기 내부 온도 센서 확충과 살수라인 추가 설치 등 개선안을 권고했습니다. 또 이 직원이 점검구를 오픈할 상황이 생기면 이 방화복이나 소방 헬멧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직원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 내용을 같이 검토했고 저희도 시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여수경찰도 화재 과실과 인명피해에 대한 원인 조사에 착수했고 집진기 확인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원청 직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영광 한빛 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전남 장성군에서도 무산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오늘 오후 장성군에서 한빛 원전 수명 연장에 필요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공청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2일 영광을 시작으로 전북 고창, 부안 함평, 무안 장성에서도 잇따라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주민 협의가 필요한 지자체 6곳 모두 공청회는 불발됐습니다. 2차례 보류된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 공모가 자치구 주도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으로 재추진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 건립 필요성과 주변 영향, 지원 방안 등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설명회가 5개 자치구별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는 개인과 법인 등이 광주시에 직접 신청했던 기존과는 다르게 자치구별 후보지 신청 공론화를 거쳐 입지 선정 평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광주시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하루 처리량 650톤 규모의 광역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지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광주를 찾아 광주 글로벌 모터스 노사 상생 등을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권 대표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GGM 노조의 교섭 요구를 사측이 4개월째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